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캠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주식 강의 5월 13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시황 분석해 드리면서 부재료는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요. 그런데 얘네들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얘네들 외인이죠. 다 아실 텐데요. 그런데 그간 외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해왔던 행태를 봤을 때 이걸 좋아해야 될지 난감한데요. 그래도 이 들어온 매수에 대해서 의도와 목적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과 함께 시황까지 짚어보면서 우리가 대안 1, 2는 짜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장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어떻게 움직일지 보시면서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해설 분석이니까요. 가볍게 참고해 주시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좀 걱정했던 게 있었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한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인 이탈 물량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대부분의 장에서 외인 이탈 물량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에 비해서 외인 이탈 물량은 적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외인들은 던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오늘 장에서 외인들이 만약에 던지게 되면 개인 쪽에서 기대 매수세를 통해서 매수하면서 들어와 줘야 된다. 방어 매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주식장인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웃으면서 뒤통수 때리면서 슬쩍 들어오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들어왔던 이 물량 잡은 가격대가 최근 거래 가격 중에서 최저점 부근에서 다시 잡고 들어왔어요. 외인들이 산 것이 너무나 유리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죠. 이 어려운 장에서 외인들이 그것도 최저점에서 잡고 들어와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개인들이 갑자기 주수 늘리면서 샀던 데가 어디냐면, 자, 5월 6일부터 11일까지가 여기 구간입니다. 그리고 12일 날 100만 주 정도를 잉여하면서 개인들이 사놔요. 여기 떨어지면서 100만 주 정도를 사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오늘 장에서 개인들이 결정한 건 뭐였냐면 4%대, 어제 6.7%대 떨어지고 오늘 4.8% 올라가는 여기에서 개인들은 던지셨어요. 그런데 100만 주 샀던 잉여 물량에 비해 30만 주 넘게 있는 물량은 기존 가지고 계셨던 분들 수익 내셨거나 아니면 평남 낮추기를 통해 가지고 탈출하시는 거죠. 차익 실현하시면서.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면은 지금 장기 포지션보다는 일단 수익을 내면 수익 확정하고 나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물량 던져졌는데 이 던져진 물량을 외인들이 잡았는데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올리면서 오늘 장에서 5분봉 뒤에서도 보여드릴 텐데 계속 산 거예요. 제일 높은 가격에 샀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최근 거래 가격 저점 대비해서 제일 싸게 산 거예요. 그 밑에서 산 건 더 싸게 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유리한 자리가 돼 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단타놀이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장기로 보고 간다고 해도 또 상대적으로 저점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지 않고 상승세 전환되면서 간다고 하면 완전 저점 또 장기 포지션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A, B 두 조건 중에 최적의 자리를 또 외인들이 잡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외인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장기 포지션으로 거의 가지를 않았어요. 자, 이 뒤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의 패턴이 있었던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뭐냐면요. 개인들이 사지 않는 구간에서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여기를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손바닥을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을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외인과 기관이 비슷한 타점에서 같이 쭉 나가버리니까 이게 쭉 떨어졌습니다. 상승 타다가 단기 차익 노리면서 간 모습으로 보이고 다시금 박스권으로 쓱 다 떨고 나버렸죠. 단타치기 하면서 수익 본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관이 바통 터치를 해가지고 매수한 척 해가지고 들어 올리다가 다시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똑같이 치고 나가면서 쭉 떨궈 버렸어요. 가격 자 다시금 올리는 척 하다가 쭉 떨궈 버렸죠.
그리고 다시금 외인들이 바통 터치를 해가지고 사는 듯 해가지고 개인 물량 유인해 놓고 들어오자마자 다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원상복구 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계속 해왔으니 뭐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크게 지금 이탈하면서 상승 분출하면서 올라가는 거 용인하지 않고 올리면 찍어내리고 올리면 찍어내리고 올리면 찍어내리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외인들이 100만 주 160만 주였었죠. 이렇게 물량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좀 유쾌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개인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왜냐면 얘네들이 오늘 여기 아침부터 15,000주, 26만 6천주, 44만 7천주, 65만 3천주, 84만 3천주, 168만 주. 중간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떨어질 때도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요. 외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 때는 작전 물량 확보할 때 이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유리한 포지션 잡을 때 딱 그러더라는 거죠. 자, 웨이는 상승하는 장에서 매수했지만 최근 흐름 중에서는요, 최저점에서 매수해요. 자, 여기서부터 매수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가격대는 정말 최고의 가격대죠.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왔다고 한들 많이 들어왔어도 상대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나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심지어 오늘 제일 끝장에서 많이 샀다고 해도요. 이 물량도 최근 가격 중에 제일 저점 구간이에요. 자, 흐름에 상관없이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외인들이 물량 확보 차원에서 그러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관점으로 외인들의 오늘 매진 물량을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는 포집의 첫 번째인가 시작일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단타 물량일 것인가. 기존에 들어 올렸다, 차익 실현하고 나가고 들어 올렸다, 차익 실현하고 나가고 했던 패턴의 연속일지, 아니면 새롭게 외인들이 다시금 매수하고 들어오는 시작점이 될지는 다음 주 월화수목금 쭉 보시면서 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러나 느낌상 기존 패턴대로라고 하면 외인이 어떻게 하고 나갈지는 다 뻔히 보여요. 오늘은 변수 적용, 변칙 운영을 한 거죠. 팔 것 같았는데 매도하지 않고 슬쩍 사면서 다시 들어왔어요. 매집 물량을 늘린 거죠. 이 물량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내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월요일장 아침부터 외인들의 매매 동향 파악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일단 감을 잡으실 거예요. 아, 얘네들이 이 짓을 하려고 그랬구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포집이 들어온다 해도 장 끝날 때까지 어떻게 갈지, 그리고 이 내용들 결합해 가지고 누적된 내용, 일주일 내내 내용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외인들의 의도는 명확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거의 1년 넘게 외인들이 해왔던 내용들을 봤을 때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희한하게 큰 호재가 있을 때마다 외인들이 던져요. 그래서 어제 구독자님께서도 여쭤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렇게 던지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공매도 쪽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슬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슬슬 나와요. 왜냐면 떨어지는 구간대나 아니면 저점 구간대에서 상승세 최소화시켜 놓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 그리고 공매도로 봤을 때는 이 저점부터 계속 공매도를 쳤는데 개인 매수세와 함께 시세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 심지어 여기 구간에 있지만 저점 대비해서 아직도 공매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예요. 저점에서 쳐놓은 공매도들은 지금 죽을 맛인 거죠. 어떻게든 미친 듯 공매도를 쳐야 돼요. 그래서 시세가 떨어질 때 이때다 하고 나락을 보내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외인들도 호재 때마다 던지는 걸 보면 이게 단기 차익 노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요. 작년에 3분기 실적 나오고 며칠 뒤에 SMR 뉴스케일 파워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락하는 장이었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치고 나갔으면 말을 안 해요.
근데 뉴스케일 파워 관련된 소식이 나온 날 아침부터 외인들이 수백만 주를 던지는데 한 번도 양전한 적이 없어요. 그 전날, 그 전전날도 계속 떨어지는 시세대였기 때문에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단기 차익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계속 쭉 떨어졌어요. 계속 그날 호재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수익 보려고 단타 치는 게 아니라 호재를 누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좀 희한한 운영을 한다는 자체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공매도와 궁극적인 지향점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 딱 맞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죠. 유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행동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봉상 보시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어제 6.7% 정도 떨어졌죠. 4.8% 저점에서부터 올랐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락의 연속선상이에요. 아직 갈 길이 더 멀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흐름을 바꿔주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행이죠. 더 떨어지면 어떨까 엄청 걱정을 했었었는데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가준 것도 고맙지만 아직은 일봉상의 5일선보다도 밑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봉의 5일선 여기 뭐 올라온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하락의 연속선상에 그대로 딱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장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고통은 끝이다. 이제 상승 전환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간에 외인들이 해왔던 행태를 봤을 때 얘네들이 정말 시장을 도와줄까 하면서 보긴 봐야 되겠죠. 혹시 또 그렇게 변칙 운영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한쪽 방향만 보고 막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보면서 미리 대응책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월요일장에서부터 이제 외인들 보시면서 저는 기대가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너네들의 의도를 보자 이런 생각이 계속 보게 되는데 조마조마하죠. 솔직하게 마음은요. 그리고 솔직한 마음은 상승세 유지가 됐으면 좋겠죠. 돌파하면서 다시금 전환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 소식 없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미래성 가지고 중간중간 뭐 호재들, 재료들도 다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폭발적인 매수세가 붙게 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내용이 빵빵 터져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인식할 수 있도록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야 되겠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완전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다음 주장에서 도와주는 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말씀드렸죠. 하락장입니다. 하락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변화된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세만 많이 떨어졌다가 기술적 반등이든 상승으로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요. 자, 뭐 주봉이든 일봉이든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기분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께도 뭐 보실 때도 기분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객관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두고 준비하시는 차원에서 좀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철하게 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장은 끝났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장에서도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기를 이렇게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